건강을 위해서 이 토마토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가 토마토 챙겨 먹는 가장 큰 이유가 붉은색을 띠는 이 라이코펜 때문이잖아요. 라이코펜 하게 되면 노화의 원인, 활성산소 억제하고 유방암, 전립선암, 소화기 계통의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많이 알고 계십니다. 특히 이 남성들의 전립선암 예방에 효과적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라이코펜은 우리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억제해요.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혈압을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말 기특한 것은 열에 강해요. 그리고 지용성이기 때문에 토마토를 조리하거나 가공해도 파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토마토 우리가 1개, 2개, 이 2개 정도만 섭취하게 되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권장량의 대부분을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미량 영양소의 종류와 양도 다양하게 함유하고 있어요. 토마토 드실 때 꼭 생각해 보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토마토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이 크게 바뀌는 채소라고 할 수 있어요. 토마토 드실 때 생으로 먹거나 간편하게 주스로 확 갈아서 드실 텐데요. 그러면 체내 흡수율이 4%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밖에 안 돼? 그래서 제가 오늘은 토마토를 알차게 진짜 효능을 100%쫙 뽑아먹는 법, 우리 100% 뽑아먹는 법 좋아하잖아요. 요거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의 효능을 제대로 뽑아먹는 첫 번째 방법, 익혀서 드시는 겁니다. 해외 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진 사실인데요. 가열한 토마토에서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는 라이코펜의 양을 확인해 본 결과 88도에서 2분, 15분, 30분 가열했을 때 각각 6%, 17%, 35%로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럼 난 토마토 주스로 먹을 텐데? 네, 토마토 갈기 전에 익혀서 갈아 먹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토 몇 개 먹는다고 해서 라이코펜 얼마나 섭취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는 라이코펜 그냥 영양제로 간편하게 먹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라이코펜을 따로 추출해서 농축한 영양제하고 토마토 자체의 함량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토마토에 풍부한 루틴이나 크립토잔틴 같은 카로티노이드 성분들하고 조합을 이루었을 때 그럴 때 이 라이코펜이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양제 형태보다 음식의 형태로 섭취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기름과 드시는 겁니다. 이 라이코펜 지용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과 함께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흡수율이 9배 정도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토마토하고 풍미가 아주 잘 어울리는 올리브유, 요거 곁들인다든지 올리브유에 토마토를 살짝 이렇게 볶아서 드시게 되면 이 토마토의 감칠맛 그리고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약간 그 좋은 풍미가 굉장히 조화로워요. 굉장히 좋은 요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껍질까지 다 드셔야 됩니다. 어머, 나 껍질 다 버리고 먹었는데? 토마토의 라이코펜의 분포는 속보다 껍질이 더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껍질에 과육보다 무려 5배나 높은 라이코펜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머, 나는 이제까지 껍질 너무 질겨서 식감이 안 좋으니까 다 벗겨서 사용했는데 토마토의 라이코펜 덩어리를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급적이면 껍질하고 꼭 같이 드시는 거가 더 좋습니다. 다만 토마토 껍질은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토마토만 먹으면 속이 부글부글거린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껍질을 벗겨서 과육만 드시는 게 좋을 수는 있어요. 나 속이 부글거려서 이 토마토 포기할래 하는 것보다는 껍질 포기하고 과육만 드시는 게 건강에 이롭습니다. 네 번째, 토마토에 달걀 혹은 당근 혹은 로즈마리 같은 그런 향신료를 곁들이게 되면 이 염증을 없애는 꿀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라이코펜의 효능을 연구한 학회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이 라이코펜과 로즈마리의 유효 성분이죠. 카르노스산과 함께 루테인이라든지 베타카로틴의 이 조합이 내 몸에 있는 어떤 염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루테인 하게 되면 달걀에 많죠. 베타카로틴 하게 되면 당근 같은 주황색 채소에 많죠. 또 시금치 같은 녹황색 채소에도 루테인 많습니다. 토마토, 달걀, 그리고 당근이나 시금치를 기름으로 싹싹 볶게 되면 염증을 없애는 데 굉장히 좋고 맛도 정말 짱인 훌륭한 요리가 됩니다. 이 염증 차단에 보약 같은 토달볶, 토마토 달걀 볶음 만드는 방법 제가 이미 토마토로 검색하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짱 맛있고 염증 없어지니까 너무 좋고
댓글 달아주셨어요. 꼭 그거 보셔서 한번 해 드시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겁니다. 다섯 번째, 이렇게 큰 것보다 가급적이면 이게 크기가 작은 토마토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작은 방울토마토가 영양상으로는 큰 토마토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일반 토마토하고 방울토마토는 기본적으로 이 품종이 같기 때문에 두 종류 모두 같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방울토마토가 비타민 A 함량이 일반 토마토보다 2배 이상 높아요. 그리고 철분, 칼슘, 아연, 뭐 이런 비타민, 미네랄 함유량도 요 일반 토마토보다 얘가 좀 더 높은 편입니다. 일반 토마토는 붉어지기 전에 수확하잖아요. 그 반면에 이 방울토마토는 빨갛게 익었을 때 수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건데요. 게다가 이 라이코펜을 비롯한 다양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주로 이 껍질에 풍부하다고 말씀드렸죠. 똑같은 양을 먹었을 때 크기가 큰 토마토보다 작은 방울토마토의 껍질 섭취량이 더 많구나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과일이나 채소 고를 때는 어때요? 크기가 큰 걸로 고르겠지만 토마토만큼은 예외라는 거, 작고 빨간 게 따봉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토마토의 속설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장 흔한 얘기가 이 토마토에 설탕 뿌려 먹으면 안 좋다는 건데요.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설탕을 뿌린다고 해서 토마토의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이 토마토에 풍부한 비타민 B1은 당질을 에너지로 바꾸는 효소를 돕는 작용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설탕 뿌려 먹게 되잖아요. 그럼 이 토마토에 풍부한 비타민 B1이 더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하는 건데요. 뭐 그런 이치라고 한다면 식단 전체에서 설탕의 양을 좀 줄이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토마토의 이점이 뭐 비타민 B1만 우리가 먹는 건 아니잖아요. 라이코펜, 비타민C를 비롯한 다양한 미량 영양소, 뭐 미네랄, 식이섬유까지 말로 하기엔 정말 입 아플 정도의 영양소를 얘가 갖고 있거든요. 설탕이 없으면 난 맛없어서 토마토 못 먹어 하시는 분들은 설탕을 뿌려서 드시는 게 훨씬 더 안 먹는 것보다는 이득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만 너무 많이 뿌리게 되면 혈당 관리는 안 좋겠죠. 그래도 난 설탕은 싫어 하시는 분들은 이 토마토 드실 때 소금 한번 뿌려 드셔보세요. 이 소금이 토마토의 단맛과 감칠맛을 이렇게 쫙 끌어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이 토마토는 냉장 보관하라는 겁니다. 아니요. 토마토 맛있게 드시려면 12도 이상의 실온에 보관하는 게 맛있습니다. 맛 그리고 향과 관련된 휘발성 유전 물질들이 온도에 민감하거든요. 근데 이게 온도가 12도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고유에 갖고 있는 맛하고 향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냉장고 같이 저온에 보관된 토마토는 다시 그럼 실온으로 꺼내 놓으면 됐지? 아니요. 이렇게 실온에 보관하더라도 일단 자기 맛으로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온에 보관하게 되면 저장 기간은 물론 좀 짧아지겠지만 토마토의 맛과 향을 제대로 살려서 드실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토마토는 그때그때 조금씩 사셔서 맛있게 그냥 다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케첩은 토마토에 이점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건 열에 강해서 토마토 가열에도 파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농축하는 과정에서 함량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라이코펜 함량만 비교하자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 케찹에는 보존성 그리고 맛을 살리기 위해서 소금, 설탕을 비롯한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이로운 식품이라고 하기엔 좀 어렵겠죠. 케찹하게 되면 우리 아가들,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새콤한 설탕의 맛을 길들이는 대표적인 식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이 케찹 대신에 토마토의 이점을 살려서 먹을 수 있는 가공식품을 우리가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토마토를 이렇게 껍질만 벗겨갖고 통째로 익힌 채 나오는 게 이게 보면은 홀토마토라고 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또 토마토를 이걸 갈아가지고 이건 거르는 과정을 거쳐서 농축시킨 게 퓨레잖아요. 근데 이 퓨레도 토마토 말고는 다른 첨가물이 많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케찹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퓨레에 소금하고 허브 조금 넣어서 끓이게 되면 토마토 소스가 되는 거죠. 여기에 설탕하고 조미료를 넣어가지고 보온성을 확 높인 게 바로 우리가 맛있어하는 케찹이죠. 우리가 퓨레를 살 때는 딱 뒤에 보시고 토마토 함유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 첨가물이 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구입하시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초록 토마토는 익혀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특히 냉장고에 놓고 후숙해서 드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익지 않은 토마토, 덜 익은 토마토에는 솔라닌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성인에게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체구가 적은 어린아이가 이걸 먹게 되면 배 아프고 메스껍고 구토 이런 것들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마토를 고르실 때는 반드시 토마토 전체가 이렇게 빨갛게 익은 거를 고르시고, 만약 내가 샀는데 토마토를 보니까 어머 푸른기가 조금 남아있다 그러면 냉장고 말고 실온에서 숙성을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 토마토의 효능을 100% 뽑아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토마토 챙겨 드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